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드렸는데 굉장히 늦게 답변 영상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요, LG의 번들 이어폰 몇 가지를 갖다 놓고선 제가 솔직한 평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에 대한 일종의 제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것도 맨 마지막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할 영상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이제 삼성에서 나온 번들 이어폰, AKG 로고를 달고 나온 번들 이어폰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번들 이어폰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음질을 갖고 있다라고 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교했던 게 이제 V20에 달려 나오는 LG의 뱅앤올ufsen, 로고가 거창하죠. 비에노 이어폰을 같이 청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별로다라고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굉장히 좋은 이어폰이고 내가 그 핸드폰에서 들을 때는 괜찮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검증을 해드리고 싶고, 저도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LG에서 나와 있는, 제가 보유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이어폰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비교 청취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총평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LG를 향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한 거는요, 제가 집에 있는 LG 이어폰들을 갖다가 한번 다 찾아봤더니 이만큼 있더라고요. LG 이어폰이 이만큼 있습니다. 왜 이렇게 LG 이어폰이 많냐? 제가 뭐 LG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LG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전부 LG 핸드폰을 쓰시고요. 저 와이프, 그 다음에 제 딸도 LG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저만 이제 애플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애플을 제가 쓰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애플 계열의 컴퓨터와 애플 계열의 핸드폰과 애플 계열을 쓰는 이유는, 일단은 제 작업하는데 애플 계열의 컴퓨터가 오류가 없어요. 중간에 뻗거나 윈도우를 쓰면서 파란 화면 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애플을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로 음악 작업을 하거나 음악 청취를 하거나 음악 플레이를 했을 때는요, 애플 계열의 컴퓨터는 굉장히 하얀 도화지 같아요. 아무런 착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런 가감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얀 도화지 같으니까 저 같은 작업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어떤 색채를 입히든지 간에 그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는 약간 그런 하얀 도화지와 같은 작업 테이블이 애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플을 기준으로 놓고 다른 것들을 많이 비교하는 이유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LG 걸 하면 V20 핸드폰을 갖다 놓고선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올바른 소리가 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핸드폰에 그 LG 번들을 껴서 잘 나온다면, 그것은 그 LG 번들 이어폰을 위해서 음색적인 튜닝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핸드폰에. 근데 그렇다면 그 핸드폰에 다른 이어폰이나 다른 헤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그 음색적인 튜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이어폰이나 다른 헤드폰은 소리가 변형돼서 들린다는 거죠.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시장, 프로 시장에 들어와서 17년째 튜닝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측정하고 튜닝하는 그 일을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백지와 같은, 도화지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자나 사용자가 내가 색채를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했을 때 그 색채가 그대로 입혀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만약에 LG 핸드폰이 LG 핸드폰과 LG 번들 이어폰으로 해서 매칭을 해놨다고 한다면, LG 이어폰이 백지처럼 깨끗한 상태에서 LG 핸드폰이 백지처럼 깨끗한 거라면 가장 좋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한 결과에서 이 이어폰이 다른 색채감이 있어서 이 다른 색채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핸드폰에다가 그 색채감에 반대되는 거를 입혀놨다고 한다면, 이 반대된 걸 입혀놓은 것이 다른 이어폰이나 다른 헤드폰을 꼈을 때 계속 그 착색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테스트도 제가 갖고 있는 애플 컴퓨터에서 청음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장시간 동안 청음을 했는데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느 누구도 뭐 인정할 거예요. 애플 계열에서 있는 애들은 착색이 없이 굉장히 백지와 같은, 도화지와 같은 그런 깨끗한 소리를 내주는 애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이어폰들과 같이 들으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요. 지금 보시는 요게 이제 쿼드 비트 몇 번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비에노, 비에노 로고를 받고 있는 모델을 나왔는데요. 제가 이게 귀에 팁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무 팁이란 팁, 폼 팁이란 팁은 다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귀에 이걸 다 바꿔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제가 다 들어봤어요.
B&O를 처음에 할 때 제 귀에 안 맞는 것 때문에 귀에 안 맞아서 잘못 드는가 해서 좀 찾아봤더니 제 와이프 핸드폰 케이스를 아예 뜯지도 않은 게 있더라고, 안쪽에 가니까. 그래서 그 B&O 뜯지도 않은데 들어가 보니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이어폼이 있었습니다. 이어 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껴서 다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인을 했고 제 귀에 맞는 걸 찾아서, 여기 있는 맞는 걸 찾아서 여러 번 청음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B&O는요, 소리 음색 밸런스는 안 맞아요. 예, 100% 맞습니다. 음색 밸런스. 그게 소리를 모든 걸 평가하지 않지만 굉장히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색 밸런스라 하면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가, 톤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특색 있게 고음이 살짝 들려 있거나 특색 있게 저음이 살짝 들려 있거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제가 안 맞는다 하면 뭐냐면 너무 과하게 비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과하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게 어디가 과하게 비틀어지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음 부분에서 그 50Hz에서 그 이하 또는 50Hz 근처의 딥저음은 그나마 있어요. 소리가 잘 나옵니다. 디스토션도 거기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대신 레벨이 좀 작을 뿐이지 50Hz 근처에 아주 낮은 저음 대역은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삼는 저음은 뭐냐면 100Hz에서 300Hz 그 사이에 있는 저음은 터무니없이 작아요. 예, 너무 작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템테이션 노래를 좋아하긴 하지만, 예, 템테이션 노래를 들어보면 아예 콘트라베이스가 처음 시작하는데 이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콘트라베이스 소리처럼 안 들려요. 아예 다른 악기처럼 들립니다. 이건 뭐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약간 클럽 음악, 댄스 음악, EDM 음악, 힙합 음악을 들어봤어요. 못 듣겠어요. 예. 못 들을 정도로 비트가 아예 안 들릴, 킥 비트가 아예 안 들릴 정도로 저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이어폰 갖고는 뭐 EDM 곡이라든지 저음이 강조되어 있는 곡들, 뭐 드럼 앤 베이스가 나오는 곡들에서는 거의 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저음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고음 부분에서도 2kHz에서 2.5kHz는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소리에 민감한 대역이 1kHz에서 한 4kHz 대역대 사이가 가장 소리에 민감한데, 그 중에 중간에 있는 2.5kHz, 2kHz에서 2.5kHz 대역은 귀에 민감한 뿐만 아니라 거기가 너무 강조되어 있으면 약간 쏘게 들려요. 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대역이 너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예, 너무 강조가 돼서 귀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6kHz 근처도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치차름 같은 거, 아니면 크래쉬나 오픈 하이에서 나오는 치치치 하는 이런 소리가 굉장히 귀를 후렵하듯이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톤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일단은 청음을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음질적인 면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디테일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소리가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느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음상도 약간 멀리 있어요. 조금 듣는 것보다 조금 멀리에 있는 것처럼, 원래 내가 듣던 거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약간 음상이 멀리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번들 이어폰들은 이 정도 수준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정도 디테일은, 번들 이어폰들은 그냥 이 정도 디테일,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이 핸드폰이 끼워져있는 번들 이어폰 치고서는 그냥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품질이나 디테일은 그냥 다른 타사의 번들 이어폰들이 갖고 있는 그런 품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더 뛰어나지도 않고 더 이하도 아니고, 약간 음상 멀리 있고 스테레오 이미지 약간 좁고 디테일이 약간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이는 많은데 디테일이 떨어지는 약간 좀 이상한, 네,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들었던 것이 맞았어요. 얘는 맞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한번 얘기하셨죠.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쿼드비트 3나 쿼드비트 4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쿼드비트 4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 B&O하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쿼드비트 4는 B&O와 동일하고 이 로고만 바꾼 거래요. LG로. 그러니까 모양만 살짝 바꾸고 로고를 LG로 바꿨을 뿐, 쿼드비트 4는 지금 B&O랑 동일하니까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습니다. 음질이 어떻게 나올지는 뻔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위치 부분도 동일한 거예요. 스위치 부분 동일한데 이 디자인만 살짝 바꿔서 나왔죠. 제가 들었을 때 괜찮은 애들을 둘을 뽑는다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요, 이를 모를 제품 LG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빼고 두 가지가 남겠죠. 쿼드비트 2, 그 다음에 쿼드비트 1이에요. 예, 쿼드비트 2하고 쿼드비트 1은 아이러니하게 지금 B&O보다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쿼드비트 2부터 가볼게요.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쿼드비트 2도 저 마찬가지로 이 팁을 막 바꿔봤어요. 여러 팁들을 바꿔보고 지금은 여기 폼 팁을 꼈지만 이것도 여러 개를 바꿔봐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뱅앤올슨 그 번들 이어폰보다 쿼드비트 2는 소리가 음상이 가깝게 들립니다. 네, 소리가 가깝게 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리가 가깝게 온다는 것 자체는 질이 좀 높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가깝게 옴으로써 저도 느끼는 게 얘는 다른 번들 이어폰들보다는 음질이 좋구나. 음상이 좀 가깝게 온다는 게 그런 음질의 표현도 되거든요. 그리고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요. 디테일이 좀 살아있고요. 또 좋은 점들은 밸런스가 뱅앤올슨보다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는 훨씬 나아요. 예.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뱅앤올슨은 막 여기가 빠져있고 여기가 막 들리고 이랬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평탄한 반응이 나와요. 생각보다 평탄한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쿼드비트 2에서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네, 쿼드비트 2에서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음 비트가 붕붕붕붕 나올 때 중음이 뭉개져요. 저음 비트가 나올 때 중음이 디스토션이 생기더라고요. 네, 뭐 디스토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디스토션이 생겨요. 근데 그 이어폰처럼 디스토션이 많이 생기진 않아요. 네. 청감이 좋으신 분들은 그 디스토션이 들릴 거고요. 청감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디스토션 없이 못 느끼고 지나갈 정도의 디스토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번들 이어폰 중에서는 이 정도 디스토션 그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기대치가 있었는데 기대치에서 약간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기대치에 약간 반하는 내용이 아까 저음이 쿵쿵 쳐줄 때 중음에서 디스토션이 나오는 게 조금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아까는 쿼드비트 뱅앤올슨 이 번들 이어폰에서는 딥저음 쪽 50Hz 근처에 있는 아주 낮은 저음 대역은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했죠. 많진 않지만 잘 나왔어요. 근데 쿼드비트 2는요 그 딥저음이 거의 안 나와요. 그 딥저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팁을 바꿔서 들어도 그 딥저음이 뱅앤올슨 번들보다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짝 그 3kHz 대역, 그러니까 3kHz 대역의 소리가 약간 더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게 약간 아쉬움이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이제 B&O, 뱅앤올슨 번들 이어폰과 이거와 비교를 한다면 얘한테 손을 살짝 들어주고 싶어요. 뭐 전체적인 품질은 비슷하지만 살짝 얘한테 더 들어주고 싶은 것이 제가 처음을 했을 때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정말 쿼드비트 1이 있더라고요. 이 쿼드비트 1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워낙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난 이건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게 왜 유명하지? 라고 해서 찾아서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왜 사람들이 좋아했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고음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요. 제 취향은 절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고음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고음을 좀 디테일하게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클래식 음악에 좀 관련되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저음이 좀 적다라는 것 때문에 힙합이라든지 뭐 댄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이거 들을 때요 신기한 게 뭐냐면 저 이거 끼고서 음악을 계속 들었어요. 즐거워요. 음악 듣는 게 고음이 제가 듣는 취향의 고음이 좀 많은 걸 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번들 이어폰이야? 라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음상 자체가 아까 음상이 멀다 그랬죠? B&O는 멀고 그 다음에 쿼드비트 2는 한 이 정도 와 있다 그랬는데 얘는 음상이 여기 와 있어요. 바로 앞에 딱 와 있어요. 음상이.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가 쫙 벌어져 있어요. 네. 바로 앞에 와 있고 스테레오 이미지가 쫙 벌어져서 악기들이 쫙 들리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고음이 많다 그랬는데 고음이 이뻐요. 네, 고음이 이쁜 거고 귀에 거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음이 많을 때 두 가지 고음이 많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EQ로 억지로 톤 밸런스를 들어 올려서 고음이 많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고음이 많은 이어폰 중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 애들이 뭐냐면 하모닉스를 잘 표현하다 보면 하모닉스는 고음에 몰려 있거든요. 이쪽이 고음이겠죠, 여러분들 보시기엔. 하모닉스는 고음에 몰리게 되거든요, 하모닉스는. 근데 이 하모닉스를 잘 표현해주면 고음이 많다고 느껴요, 사람이요. 그런데 얘는 EQ로 들어 올렸다는 느낌보다는 이 하모닉스가 잘 표현되다 보니까 고음이 많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음이 이쁘게 들려요. 제가 왜 즐겼냐면 이거 들으면서 느꼈던 게 Hey Now를 듣는데, Hey Now 노래를 듣는데 그게 저음과 중음 뭐 이런 게 강조되는 곡이거든요. 근데 뭐가 들리냐면 딥저음에 붕이 나가기 시작했고 여성 목소리가 나가는데 여성 목소리 뒤에 있는 잔향이 들려요. 그 디테일이 들려요. 그렇게 딥저음이 많이 있고 여성 보컬이 약간 중저역의 목소리 여성 보컬인데 그 잔향이 보통 마스킹 돼서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 잔향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들은 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 안 시켜드린 곡인데 이제 로비 윌리엄스의 그 앨범 중에서 Beyond the Sea라는 그 스윙 재즈 음악이 있어요. 이제 그걸 듣는데 그 곡이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드럼을 갖다가 이제 재즈 스타일로 이제 라이드랑 함께 이렇게 쫙 쳐요. 브러쉬로 이렇게 라이드랑 함께 막 치는데 그게 이제 드럼이 쫙 옆에 깔려 있고 그러면서 들으실 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좌측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되겠죠. 예. 하는데 뮤트돼 있는 트럼펫 연주와 피아노는 굉장히 극좌측에 있고 뮤트되어 있는 게 약간 이렇게 대각선 쪽에서 뮤트되어 있는 트럼펫이 나오고 하다가 스트링이 오른쪽에서 시작하고 브레스 밴드가 빠밤 하는 게 이쪽에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스테레오 이미지가 너무 잘 표현되는 거야. 네, 너무 이쁘게. 그리고 각각의 악기가 정확하게 표현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톤 밸런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겼어요. 로비 윌리엄스 가운데 있죠. 각 악기들 위치 쫙 보이죠. 그리고 중후반에 가게 되면 빅밴드 스타일로 브레스가 빠밤 이렇게 쫙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스테레오 배치를 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꽉 하고 쏟아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들었어요. 굉장히 즐겁게. 그래서 저는 이 쿼드 비트 1은요 들으면서 우와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다. 이건 진짜 소장 가치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톤 밸런스는 아니지만 이거를 갖다가 번들 이어폰으로 줬다면 이건 진짜 소장 가치가 있다 싶을 정도의 아주 즐거운 소리를 내주는 이어폰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죠? 네.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해서 제가 이 리뷰를 해봤지만 비에노가 가장 최근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쿼드비트 1 때문에 LG의 오디오가 좋다라고 평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LG의 오디오가 좋은 걸로 가려고 했는데 이어폰만 들어봤을 때에는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이죠. LG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LG는 지금 굉장히 하드웨어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신형 핸드폰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무슨 DAC 칩을 몇 개를 집어넣고 이거를 어떤 프로세싱해서 뭐 오버 샘플링을 해서 무슨 기술을 집어넣어갖고 무슨 코덱을 써갖고선 그래서 소리를 더 좋게 만들고 뭐 24비트에 뭐 96K에 뭐가 되든 샘플 레이트와 비트 레이트를 더 올려갖고 더 좋은 음질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어폰은 요 모양인 거죠. 이어폰이 요 모양인 거죠. 소리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음향을 하시는 분 많이 알겠지만 최종단에 있는 스피커가 소리를 좌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핸드폰에서는 이어폰이 번들을 끼워주는 이어폰이 소리를 좌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LG에 관련되신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LG 쪽에다가 그냥 조언을 드리고 싶은 그런 제 솔직한 마음은 뭐냐면요. 굉장히 LG는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고요. LG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신형으로 가면 갈수록 음질이 떨어져요. 지금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음질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삼성하고 LG하고 굉장히 큰 차이는 뭐냐면 삼성은 지금 대중화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대중들이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AKG 리뷰할 때도 그랬어요. 대중들이 좋아하도록 저음 좀 들어놓고 고음 좀 들어놨다. 중음이 살짝 빠지게 해서 뭐 이쁘게 들리게 해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코스메틱으로 이렇게 화장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화장한 얼굴을 좋아한단 말이죠. 생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LG 걸 들어보면요, LG는 굉장히 매니아층은 있을 줄 모르지만 너무 고음만 증폭돼 있는 거예요. 우리들 청각 장애자들 아니에요. 왜 고음을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 나이가 70대 80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음 잘 못 듣는 그런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음을 이렇게 많이 드러났냐 이거죠. 굉장히 대중적이지 못한 거예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 자체는요, 힙합이라든지 댄스 음악, EDM 음악을 듣는단 말이죠. 저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대중음악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반한 음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부의 매니아들이라든지 그런 그 하드웨어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LG 핸드폰을 사겠죠. 사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 사자마자 이어폰은 버리고 자기 거 들을걸요? 100%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핸드폰을 사서 핸드폰에 들어있는 이어폰으로 해서 주로 듣지, 대중의 사람들이. 난 이거 안 들어서 버리면서 헤드폰을 따로 사갖고 따로 이어폰을 사서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요새는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동봉되어 있는 번들 이어폰으로 음악도 즐기고 영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런 이어폰이에요. 번들 이어폰. 근데 이 번들 이어폰이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약간 형편없다 이거죠. 음질적인 면에서는요. 대중이 무엇을 알고 대중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만 잘 파악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LG나 삼성이나 우리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뛰어난 제조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LG일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좋은 하드웨어와 그런 엔지니어 기술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시선을 갖다 약간 대중적으로 바꿔서 대중들이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들어서 평가를 하세요. 실제로 듣고 들어보시면 누구나 알 거예요. 음악 좀 한다는 사람 들으면요, 이 동봉되어 있는 번들 이어폰의 품질이 어떤지 금방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모두 다 동의할 거예요. 쿼드비트 1, 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얘는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톤 밸런스는 안 맞지만 굉장히 좋은 음질을 갖고 있는 이어폰이에요. 이런 거를 더 발전시켜서 더 만드세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동봉해서 번들 이어폰으로 넣으신다면 훨씬 더 성공하는 LG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작은 소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약속했던 이 번들 이어폰에 대한 평을 해드렸는데, 뭐 새로 나온 쿼드비트 3나 4를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살 생각은 별로 없어요. 쿼드비트 3나 4를 살 생각이 없어서 그건 리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쿼드비트 4는 제가 알기로는 B&O 얘의 로고만 LG로 바꿔서 한 동일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살 생각이 없어요. 이거 별론데 그걸 또 사서 또 별로인 걸로 돈을 낭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을 해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솔직한 리뷰를 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 이슈 다 이겨내고 여러분들한테는 보다 더 정직하고 올바른 리뷰를 할 수 있는 저 프리비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것으로,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프리비전스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